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역시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요. 강의하고 그리고 끝에 호흡 명상 7번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부터 할 텐데요. 화면 공유 해보겠습니다. 네, 비슷한 질문 그동안 여러 번 올라왔죠. 한마디로 명상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는 이거와 또 연결된 건데 또 이러저러한 불편함, 통증, 뭐 감정적인 불편함 여러 가지가 또 뭐 열기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불편함 또는 이상한데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한마디로 명상을 제대로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궁금하다 이런 뜻일 거예요. 최근에 올라온 비슷한 질문에서 몇 개 뽑아봤는데요. 명상법을 따라하고 성장 중인 사람입니다. 명상의 방법이 많은데 제가 매일 아침 꾸준히 하는 명상을 선택하고 싶은데 매일 변경해도 그러니까 하루는 이거 했다 그 다음날 저거 했다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네,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 수면 유도 명상 31가지를 31일 동안 올릴 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31가지를 매일 다르게 하라 이런 뜻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지 않고 여러 가지 31개 있는데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이건 참 편한데 저건 이상한 감정이 올라와서 불편하다. 이런 게 있으십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했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 좋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아마도 그게 나의 편도체를 가라앉히는 거겠죠. 또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그거를 몇 개 발견을 하고 골라내서 찾아내서 그거 중심으로 계속 반복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0개 중에 예를 들어 1번, 8번, 10번이 마음에 들어 그러시다면 1번, 8번, 10번만 계속 반복해서 하셔도 됩니다. 또는 한 개만 계속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1주, 2주, 한 달 정도 뭐 두어 개나 한 개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같은 거 하니까 좀 식상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른 걸 새로운 걸 또 시도해 보면요. 한 달 전엔 불편했던 게 지금은 불편하지 않고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좋은 거 위주로 하되 새로운 것도 가끔 시도해 보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내면 소통 명상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한 개입니다. 즉, 내 뇌 신경 시스템에 건강한 습관을 들여놓자 하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라 하는 것은 별것도 아닌 신호에, 내부 감각 신호에 과도하게 반응해서 나쁜 감정이나 통증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동적 추론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니까 새로운 능동적 추론 시스템을, 즉 새로운 습관을 내 뇌에 심어놓자 하는 겁니다. 그 습관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거든요. 능동적 추론은 의도적인 추론이 아닙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추론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의식에서 아주 극히 일부고요. 우리가 뭐 시각, 청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각, 여러 가지 감정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무의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그 무의식적인 추론 시스템을 바꾸려면 내가 늘 하는 그런 몸에 대한 어떤 정보 처리라든지 감정에 대한 정보 처리라든지 호흡 방법이라든지 심장 박동을 내가 느끼는 거라든지 등등을 좀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위주로 고안된 것들이 또는 전통적인 명상에서 골라온 것들이 그 31가지나 또 여러 가지 호흡 명상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각자에게 있어요. 나한테 뭐가 제일 적당한 명상 방법일까? 그거는 본인이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도해보고 이거 괜찮네, 아니네 이렇게요. 매일 변경해도 상관없는 거. 네, 매일 변경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두 개 계속 반복해도 괜찮아요. 어느 쪽이든 마음이 편하고 기분 좋은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 강의를 꾸준히 들어보신 분은 신경가소성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뇌에 지금 습관을 새롭게 들인다고 했잖아요. 새로운 뇌 습관을 들이는 거는 뇌의 연결망, 즉 Neural Connectivity, Functional Connection, 기능적 연결성,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기능적 연결성이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바뀌려면 적어도 몇 주 걸려요. 그래서 두세 달 반복해야 이제 습관이 뇌에 들어요. 그런데 그런 그 변화를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한다고 그 강의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경 가소성에 대한 강의 헌덩어리도 몇 달 전에 했었죠. 거기서 말씀드렸듯이 신경 가소성, 즉 새로운 습관을 뇌에 심어 놓는 것, 즉 뇌의 변화는 주무시는 동안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해서 그 훈련이 명상도 좋고 무슨 피아노 치는 것도 좋고 운동 연습도 좋고 무엇이든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잘하고자 하는 건 다 신경 가소성, 즉 뇌 연결망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건 밤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주무시기 직전에 내 뇌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무시기 직전에 뇌가 어디가 활성화되느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무시기 직전에 편도체 안정화되고 전전두피질 활성화된 상태,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도체 안정화 시켜놓고 전전두피질 활성화 시켜놓은 그 상태에서 바로 잠든다. 그러면 편한 전활의 상태가 빨리 만들어지겠죠. 상대적으로 빨리. 그래서 되도록이면 명상을 밤에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철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상을 하는데 먼저 이 분노나 불안감이 습관적으로 자꾸 올라오는 분 있죠. 분노나 불안감이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분은 명상을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하는 호흡 명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차림이거든요, 그거. 그러면 내 몸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즉 심장, 내장, 횡격막이나 호흡 근육 이런 데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뇌신경계, 뭐 교근이라든지 안구근육이라든지 승모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근육이나 내장기관을 통해서 올라오는 신호를 더 분명하게 알아차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워낙 불안감이 좀 높거나 분노가 좀 높은 분은 명상하려고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호흡 훈련하죠? 엄청 더 불안해집니다. 엄청 더 분노가 끌어오르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명상은 생각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생각 없앨 수 없어요. 아, 불안한데 명상하면 불안이 사라지겠지. 안 돼요. 대부분 불안감이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명상은 알아차림입니다. 그런데 내 몸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가 좀 원래 아팠는데 못 느꼈던 분은 명상하면 어떻게 돼요? 복통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두통이 있는데 딴 일 하느라고 두통을 못 느끼고 있던 분은 어떻게 돼요?
명상하면 두통이 쫙 올라오죠. 평소 수면 부족으로 피곤하고 졸린 분은 어때요? 다른 일 하느라고 내가 졸린 걸 몰랐다가 가만히 앉아서 명상하면 엄청 졸리죠. 즉, 알아차림이 훈련이기 때문에 내 몸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를 그대로 내가 잘 알아차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내가 불안감이 그러지 않아도 올라오는 분이다.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눈 감고 앉아서 훈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도체 더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주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한 전환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전두피 활성화된 분은 주무시기 전에 호흡 훈련에서 또는 뇌신경계 이완 훈련에서 편도체 더 팍 가라앉히고 그리고 주무신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명상을 아주 처음 시작해. 그리고 편도체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평소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 이런 분은 특히 밤중에 주무시기 전에 명상 함부로 하면 역효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걸 아느냐? 내가 지금 밤에 명상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해요. 하루만 해보시면 돼요. 하루만 천천히 제 호흡 명상이든지 뭐 알아차림 명상이든지 뭐 이런 거를 한 번만 해보면 돼요. 한 번 했는데 뭔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고 뭔가 뭐 분노나 두려움이 더 생기죠? 그럼 눈 감고 앉아서 하는 명상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주무시기 전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무시기 전에는 그건 하지 마시고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다른 게 뭐냐면 움직임 명상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잠자기 전에 어떻게 움직여? 아니,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죠. 근데 잠시 서서 하는 명상 또는 잠시 이렇게 서서 하는 명상도 있고 이제 8장 우리 구장하면서 그거 설명드릴 텐데 뭐 손을 뻗으면서 손의 감각을 느낀다든지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도 좋고요.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몸의 움직임을 하면서 그 움직임이 주는 느낌에 최대한 집중합니다. 무슨 호흡에 집중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몸을 움직이면서 거기에 집중하죠. 그러면 내 어텐션, 주의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부 감각, 즉 심장이나 내장에서 올라오는 이 신호를 더 많이 처리할 여가가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칼 프리스턴이랑 제가 썼던 논문에 나오는 Redeployment of Attention의 개념입니다. 즉 나의 주의를 재배치하는 거죠. 원래 이 심장이나 내장에서 올라오는 그 신호에 더 막 주의가 가서 과다하게 부정적 정서, 불안감을 해석해 냈다면 움직임을 통해서 팔 움직이는데 내 느낌, 손가락 끝에 내 느낌이 어떻게 되지? 이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움직임을 해야 의도와 이 주의, intention and attention을 동시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태극권 같은 동작 또는 기공 같은 동작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요가 같은 동작도 좋고요. 그런 거 안 배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스트레칭 앉아서 쭉 팔 펴고 하면서 다만 그런 스트레칭 동작을 할 때 나의 주의를 의도에 내가 지금 팔을 핀다 하는 거에 쫙 집중하고 팔을 펴니까 어떤 느낌이 온다는 거에 또 쫙 집중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무시기 전엔. 그리고 불안감이 자꾸 올라오시는 분은 어쩌면 이거 해도 진짜 심하신 분은 계속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밤에 명상하는 건 완전히 포기하시고요. 낮에 존투 트레이닝을 하세요. 존투 트레이닝은 뭔지 아주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제 내면 소통 책을 찾아보시든 아니면 다른 그 전 강의를 찾아보시면 여러 반복해 얘기했으니까 다시 안 합니다. 그 존투 트레이닝을 통해서 심박수를 어느 정도 뭐 120이면 120 올려놓고 쭉 1시간씩 그거 한 달만 하죠. 밤에 잠 잘 오실 겁니다. 갑자기 불안감이 확 사라질 거예요. 정말 항불안제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 있을 겁니다. 정말 대부분의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존투 트레이닝,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그 움직임 명상이죠. 그게 명상이에요. 진짜 효과적인 명상이에요. 부정적 정서가 높으신 분한테는 앉아서 눈 감고 명상하라? 이거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단 오르고 또는 존투 트레이닝 하고 빠르게 걷거나 살살 달리거나
이걸 거의 매일, 매일 하면 힘들지 않아요? 아니, 살살이라니까요. 존투 트레이닝 살살 매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5일 할 수 있어요. 예, 그거를 하면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매일 아침 꾸준히 하는 명상을 선택하고 싶은데, 네, 아침에 하셔도 좋습니다. 밤에 하면은 좀 불안하다 그러면 아침에 하셔도 좋아요. 어떤 분은 명상할 때, 알아차림을 할 때 벌써 습관적으로 편도체 안정화뿐만 아니라 알아차림하면서 전전두피질 활성화, 의식의 명료화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명상 많이 하시는 분은. 그런 분은 까딱 잘못하면 밤에 저기 명상하다가 각성 상태가 돼서 잠이 확 깨는 수도 있어요. 그런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그런 분은 아침에 하는 게 낫죠. 예, 아침에 명상을 하면 정신이 더 맑아지고 아주 깨끗해지고, 예, 그렇게 해서 전전두피질 활성화하는 명상을 아침에 하면 격관 명상 같은 거 이따 오늘 우리 저기 해볼 텐데, 격관 명상 같은 게 자기 참조 과정을 통해서 전전두피질 활성화하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침에 하면은 좋아요. 제 그 동영상 중에 하나도 아침에 좋은 기운을 뭐 함께하는 명상 그런 거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걸 해서 되고 매일 아침 꾸준히 명상해도 좋고 변경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답이 네, 네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상담은 안 하시는지, 이거는 어, 수십 번, 한 100번도 넘을 것 같아요. 개인 면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한 달이 건너서, 저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뭐, 하여튼, 제가 일하는 직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등등, 개인 면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안 합니다. 개별 상담은 안 합니다. 예. 저는 상담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상담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 상담사가 아니에요, 저는. 예. 그래서 상담을 할 자격이 없어서 못 합니다. 개인 상담은 못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예. 상담은 안 하고 못 합니다. 그리고 개별 면담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요청하는 거 다 개별 면담 한다면 하루 종일 면담만 해야 될 거예요. 사실 지금 얼마 전까지는 하루에 평균 10건인데 최근에 15건에서 20건으로 늘었어요. 매일 요청이 들어옵니다. 15개 내지 20개의 요청. 면담, 자문, 강연, 인터뷰, 출연 등등. 뭐 추천사 부탁, 뭐 부탁, 온갖 부탁이 15개에서 20개가 들어옵니다. 그거에 다 응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그렇다고 선택적으로 뭐 하고 안 하고 이럴 수도 없어서 일괄해서 안 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고 다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은 조금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책 2권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자녀 교육서랑 그다음에 이 건강, 마음, 신체 건강에 대한 거, 이 2권 원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개별적으로 상담 면담 해드리는 건 그 좀 제가 할 일이 아니다. 이 저기 뭐죠? 프라이어리티, 그 일의 우선성에서 좀 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연구하고 글 쓰고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개인 상담, 개별 면담은 안 합니다. 예,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메일이나 이런 거 좀 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못한다고 맨날 답하기도 약간 좀 괴롭습니다. 뭐 사연도 구구절절해요. 그래서 그 보면 근데도 거절해야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과정, 요것도 바로 몇 주 전에 답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현재 이 내면소통 명상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형화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이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증이라든지를 발급하는 그런 자격증 발급하려면 뭐
단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제가 어느 단체에 가입하든지 뭐 이래야 되겠죠. 당장은 그거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내면 소통 명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적인 상황을 그 저기 뭐야 이게 좀 계속 다듬고 보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자격증 과정을 만든다 그러면 뭐 행정적인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럼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자격증 교육 과정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행정적인 일은. 어떤 분께 이건 이렇게 부탁드려서 무슨 조직을 만들든지 팀을 만들든지 뭐 그래야 이 교육 과정이나 뭐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러려면 그 같이 일하실 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시간이 엄청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건 할 거고요. 지금 제 시간은 통으로 저희 하루 24시간 이 시간에 대부분은 통으로 연구하고 글 쓰는데 그리고 일요일 강의하기 위해서 강의안 만드는 데만 이렇게 투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강의안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쓰는 책 원고의 내용도 될 거예요. 내면 소통 책 내용을 그대로 한 그런 강의도 있지만 그 여러분께 내면 소통 책 내용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내용 많이 해서 강의 내용을 만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좀 일요일 강의. 그게 말하자면 이제 책 쓰는 제 책 원고의 초안 작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여기도 지금 굉장히 이거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행정적으로 이런 뭐 조직 만들고 무슨 뭐 자격증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절대 안 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지금은 일단 더 내용 제 강의 컨텐트 책 원고 내용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하는데 집중 하려고 합니다. 그게 제에게 맡겨진 소명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요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연결이 돼요. 불안장애가 있어서 눈 감고 듣는데요 무섭네요. 그러니까 어떤 명상을 눈 감고 듣는데 무섭네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워낙 불안장애가 있잖아요. 그럼 눈 감고 명상하는 거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이 불안장애의 기본적인 걸 없애고 그리고 눈 감고 앉아서 하는 명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불안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없애냐? 불안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즉 질병일 정도로 심하면 무조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안장애는 특히 약으로 잘 잡힙니다. 우울증만 해도 트라우마 같은 거 약으로 잘 안 잡혀요. 근데 불안장애는 약으로 웬만한 거 다 이렇게 공황 발작이든지 뭐 여러 가지 범불안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약으로 많이 깔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더하기 존투 트레이닝, 심박수 일정하게 올려놓고 1시간씩 하는 그 존투 트레이닝을 병행해서 하시면 정말 한두 달 안에 아주 확 좋아지실 거예요. 웬만한 불안장애는. 그래서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분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시는 분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이분 이렇게 하시면 된다 말하자면 모범 답안에 해당하는 그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생활 패턴이 바뀌고 이거 좋은 거죠. 존투 운동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고 이것도 좋고요. 존투 운동은 운동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근데 내 체력 증진을 위해서라면 끝부분에 아주 센 운동을 한 5분씩 넣으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닌데 5분씩 넣는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존투 운동만 해도 돼요.
불안장애 같은 걸 잡으려면 그 존투 운동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고 이거 자체가 아주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죠. 그게 이제 하루 일과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이며 이게 운동하는 자세여야 됩니다. 즉 뭐냐면 존투 운동 이게 내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동하기 싫어. 운동하기 싫은데 아이고 그래도 내가 불안장애 좀 잡으려고 하기 싫은 운동해야지. 아, 나 운동하기 싫은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좀 해야지. 나 운동하기 싫은데 그래도 지방도 좀 없애고 몸매도 관리하려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운동 자체를 내가 원하는 다른 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죠.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운동인데 그 운동을 비용으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럼 불행해지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 좋은 방법 아니고요. 거꾸로 생각하세요. 내가 회사 가서 아니면 직장 가서 아니면 일터에서 뭐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즉 운동을 보상으로 생각하세요. 여기 이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루 일과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라면 운동이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이 그러면 이분은 새벽에 일어날 때도 왜 일어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운동하려고. 그리고 운동을 해보세요. 행복해요. 그 이상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슨 뭐 플레저 무슨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고 이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진짜 행복은 운동하면서 내 몸을 알아차릴 때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느낄 때 그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 게 하루 일과 중 제일 좋은 시간이다. 그럼 그 제일 좋은 시간이니까 나머지는 그 제일 좋은 시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이분은 이게 제일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주무시기 전에도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해야지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 상태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잠을 왜 자요? 운동하려고. 그러면 하루 막 일을 해. 열심히 돈도 벌고 막 일을 해. 왜 해요? 운동하려고. 이게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꼭 그런 식으로 운동을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올려놓으세요. 그거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찬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찬물 샤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운동 후 찬물 샤워도 기다려진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운동하고 찬물 샤워하는 게 이게 너무 행복한 순간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면. 예. 운동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내가 뭐 하루에 뭐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데 그게 진짜 행복한 시간이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명상도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운동하며 하고 그렇죠. 존투 트레이닝 하는 것 자체가 운동이라고 이것도 수십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진짜 명상이에요. 명상은 앉아서 하는 게 눈 감고 앉아서 하는 건 특수한 형태고 가장 보편적인 명상은 움직임 명상이에요. 운동 자체가 명상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운동 자체에서 내가 나를 느끼고 살아있음을 느껴. 이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네. 그냥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졸린데 억지로 뭐 그냥 출근하고 뭐 이러고 일하고 이러고 와서 또 막 돌아다니다가 뭐 회식하고 뭐 먹고 와서 또 쓰러져서 자고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좀비라고 하잖아요. Living dead.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시체. 이걸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음을 못 느껴요. 그러면 행복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행복해요? 예, 운동 자체가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운동 자체가 명상이고 운동을 통해서 달리기 명상하면서 배경자와 하나 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 알아차리고 달리기 명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것도 한번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 일찍 일어나니 잠자리도 일찍 들게 되고 이러니까 제가 중요한 얼마나 중요하다고 한 수면 일어나는 시간 고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일찍 이분은 아마 잠도 푹 주무실 거예요. 기분 좋게. 수면의 질도 좋습니다. 완전히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거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내면 소통 명상을, 마음 근력 훈련을 한번 하시면 좋겠다. 아니 꼭 새벽에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려요. 어떤 분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 진짜 힘든 분도 있어요. 저녁형 인간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는 새벽에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새벽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녁 때 하시든 뭐 오후 중에 하시든 언제 점심시간 중에 하시든 존투 운동을 하고 그 시간을 내가 하루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야. 이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존투 운동하는 그 운동 시간 자체를 일종의 명상으로 삼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눈 감고 명상 전혀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네. 이게 자체가 명상이 되니까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일찍 주무시고 충분히 뭐 늦게 주무시면 늦게 일어나도 되고 근데 뭐 일찍 일어나야 되면 일찍 주무시고 7, 8시간 이상 통잠을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여기에 하나 빠져 있는데 운동과 수면이 들어 있잖아요. 뭐가 빠져 있죠? 네, 먹는 게 빠져 있죠. 먹는 거. 먹는 거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지방을 많이 먹고 탄수화물 덜 먹어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네,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먹는 시간입니다. 주무시기 전 4시간 동안 먹지 마라.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공복으로 잠자리에 든다. 이거 기억하시는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깊이 잠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할 때 이 진짜 좋은 거는 뭐냐면요. 이분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존투 트레이닝을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복 상태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물만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물만 먹고 일어나서 존투 트레이닝 하고 다녀와서 커피 드실 분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조그만 디카페로 드셔도 되고 커피 뭐 마시면 아니면 차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실 때는 쭉 주무시기 전 4시간부터 식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한참 동안 한 뭐 열 몇 시간 16시간까지는 안 되더라도 열 몇 시간 굶은 상태이잖아요. 그때 처음 드실 거는 지방이나 채소 이런 걸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은 좀 나중에 조금 드시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면 이제 먹는 것도 제대로 잡히는 거죠. 그럼 수면, 운동, 먹는 거 잡히고 그 다음에 그 존투 운동 계속하니까 체력 좋아지고 멘탈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이 상태가 뭐예요? 편도체 안정화, 전두엽 활성화가 돼요. 그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학생이면 성적 확 올라가고요. 연구자면 막 논문 잘 나오고요. 일하시는 분은 일이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전두엽 활성화가 되니까 성취 역량, 자기 동기력, 창의성, 뭐 집중력 이런 모든 게 다 강화될 수밖에 없죠. 그게 마음 근력 이 얘기고요. 그래서 명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셔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의 질문과 답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